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챗GPT로 존노의 무역과 돈에 대한 고찰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8월 29일 지난 영상에서 존노 사기꾼 맞아? 그렇다면 지금 은행 뭐지? 하는 내용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분의 존노의 무역에 대한 고찰,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거품 경제하면 세계 3대 거품이 튤립 거품, 미국의 미시피 주식회사에 대한 거품, 그리고 인도의 동인도 회사에 대한 거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거품 하면은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한 거품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분이 이 존노라는 사람인데, 이 존노가 쓴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을 대해서 많은 이게 블로그나 이데 찾아보면 화폐, 특히 돈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쓴 내용을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번역된 책이 없는가 하고 보니까요. 이분에 대한 논문은 이게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문에 대한 번역은 없더라고요. 없고 이게 상당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과거 같으면 이게 엄두도 안 냈을 텐데 요즘 챗 GPT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 두껍지 않은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거라서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제가 8월 29일 날 읽기 시작해가지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번역기 챗GPT 도움을 받아서 부분 이렇게 번역을 돌려가지고 읽어봤는데요. 며칠 전에 어쨌든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읽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챗GPT로 번역을 하고 난 이후에 챗GPT 번역에 대한 느낌과 또 이 책에 대한 느낌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존노가 쓴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은 1705년도에 존노가 쓴 논문이죠. 존노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이게 읽기 전에 이 존노가 쓴 돈과 무역에 대한 논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찾다 보니까 인터넷 아카이브,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에 가니까 쓴 자료가 있더라고요. 쓴 자료가 있는데, 근데 인터넷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과거의 책, 이제 특허권이 지난 책들이 대부분이죠. 특허권이 지나가지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1705년도에 쓴 책이다 보니까 PDF로 되어 있는 내용도 그 당시의 책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스캔을 떠가지고 PDF로 변환한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텍스트 폰트로는 이렇게 변환되지는 않고 100% 변환되지는 않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게 PDF를 끌고 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시키면 인식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러지지 않는 내용도 가끔 생기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찾다 가지고 자료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텍스트 자료를 찾기 힘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PDF로 되어 있는 아카이브에서 다운받은 1705년도의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이는 게 해가지고 하나씩 보다가 없는 거는 치기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하니까 예일 대학에 있는 예일 대학 사이트에 이 텍스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시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걸 안 그러면은 일일이 끌고 가지고 붙여 가지고 보든가, 안 그러면 상당히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예일 대학에 이 자료가 텍스트로 올라와 있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가 보니까 1705년도에 올라온 아카이브에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오래된 책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텍스트가 올라왔는데요.
1705년도에 자료를 해가지고 텍스트가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단어를 단어 영어 단어를 보다 보면은 고어들이 좀 나옵니다. 고어들 그렇게 어려운 고어들은 아니고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은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현재 사용하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를 바꿀 수 있고 또 뭐 웬만하면은 다 이게 추측이 되는 영어 단어들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선 1705년도에 쓰여진 영어들을 단어를 좀 알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접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렇게 텍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챗집도 어쨌거나 이렇게 이 다운 받아가지고 텍스트로 다운 받아가지고 챗GPT로 이렇게 번역을 조각조각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책 한 권을 이렇게 통째로 번역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챗GPT한테 유료를 쓰면 이렇게 뭡니까 책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번역 지원되냐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제가 책 한 권이 통째로 번역이 되면은 이렇게 유료를 한 달이라 써서 한번 번역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길래 어쨌거나 이게 부분 번역을 요청해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무료를 해가 계속 해왔습니다. 무료를 해가 계속 봤는데 느낌 뭐 이렇게 만족도는 꽤 괜찮았습니다. 한 90%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90% 정도는 만족했습니다. 이상은 만족할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꽤 쓸만하다 무료 번역이지만 물론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책 한 권도 이렇게 뭡니까 작은 거는 뭐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는 한 권도 통째로 무료로 번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해보지 않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챗GPT가 그런 대로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챗GPT로 계속 했습니다. 번역을 다 했는데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3주 이상이죠. 한 3주 이상 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이게 챗GPT가 답하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뉘앙스입니다. 어떨 때는 존댓말이 포함된 이게 답변을 하다가 어떨 때는 보면은 뭐 반말은 아니지만 아주 짧게 존치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번역 행글 이렇게 모아다 보면 앞뒤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며칠 전에 한 거와 뭐 이렇게 지금 한 것을 비교해 보면 꼭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번역 한 사람이 쭉 된 거고 여러 사람이 나눈 거다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듯이 이게 어쨌든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을 이렇게 의뢰하다 보면 챗GPT가 다르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게 뭡니까 원문을 물을 때마다 똑같이 해보면 답변도 다르다는 거 아시죠? 챗GPT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챗GPT는 첫 번째 대답이 가장 이렇게 번역에 답변하는 게 꽤 괜찮은 거 질이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물으면 다르게는 답을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첫 번째보다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만 자기가 읽어보고 뭔가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질문 또 자기 의견을 넣으면 답변이 다릅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챗GPT 번역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뢰하면 안 되고 이게 읽어보고 자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냐,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번역이 맞지 않느냐 하면은 골 때는 답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답변을 자기가 한 번역이 잘못됐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한 번역이 맞다고 답변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챗GPT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하면 안 되고 완전히 반대 이게 번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쌓여 있는 데이터로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 번역이 100%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읽어보고 내용을 자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재차 질문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번역을 맞지 않느냐고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역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사이트 가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제가 느낌은 한 90% 정도는 그래도 정확하고 10% 정도는 제가 번역의 원문을 보고 번역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질문을 하면은 챗GPT도 거의 답변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걸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다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갖다 붙이게 해가지고 놨는데요. 한 5% 정도 미만입니까? 3% 정도는 그래도 이게 읽고 한글로 번역된 걸 지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고민하고 이 더 많은 자료와 질문들을 하면은 정확하게 원문이 의도하는 바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 읽었기 때문에 머니 앤 트레이드 뭡니까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 존노가 쓴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면 존노는 사기꾼도 아니고 꽤이쓴 내용이 꽤 괜찮은 내용이다. 물론 뭐 제가 이 내용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쓴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 높은 내용이고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지금은 뭡니까 200년이 지나고 모든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겪지 않은 그 당시에 존노가 1705년도에 쓴 내용을 고려하면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꽤 이게 괜찮다고 읽은 책인데 제가 세계사에 관련된 책을 뭐 좀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으로 본 세계사라는 책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부분 내용을 보는데 시그마 북스에서 나온 금융으로 본 세계사고 이게 뭡니까? 천위름가 저자가 천위루하고 양천이 지은 중국분입니다. 중국분이 지은 책인데 천위루 양천이라는 분이 지었고 하진이라는 분이 이게 번역을 해가 옮겼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스가 쓴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은 이게 존노의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참조해서 쓴 내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존노와 케인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케인즈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행운화가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동의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지금의 화폐가 뭔가 발행하고 이게 통용되고 하는 걸 보면 존노가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뭐 다를 바가 없죠. 존노가 말했던 주장했던 그리고 시행하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화폐가 발행되고 통용되고 있는 거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존노를 사기꾼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존노가 쓴 내용대로 지금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 거죠. 다만 뭐 부분적으로 보면 이를 제기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시간 나시면 금융으로 본 세계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서양 분들 특히 서양인들이 쓴 내용은 보면은 과거에는 뭐 대부분 세계사나 이 책들이 서양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았죠. 서구 사람들이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글쎄요 지금에 와서 보면 기억에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고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이게 지금 현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뭡니까 이게 세력이랄까요? 나라들이 다 서구 유럽이고 서구 유럽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도하는 이 패러다임을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게 이 동양의 사상, 이게 동양의 시각으로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이게 똑같은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융으로 본 세계사 중국 분들이 쓴 내용을 한번 보면 꽤 내용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게 뭡니까 이 존노의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을 읽고 나서 꼭 기억에 남는 120페이지 정도의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원문은 백그라운드로 봐주시고 뭡니까 이게 힘입니까 힘 파워랍니까 파워와 이 힘과 부는
뭡니까 인구수와 뭡니까 국내외 재화의 뭐 비축분에 비축분에 의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고 뭡니까 이러한 뭡니까 재화는 무역에 의존하고 무역은 돈에 의존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에 제가 전부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참 인상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게 힘과 부는 인구수하고 재화의 뭡니까 양의 비축분에 의한다. 이 내용에 이게 상당히 제가 뭡니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이 뭡니까 인구수와 뭡니까 재화라는 거죠. 재화. 이 재화를 만드는 건 결국 노동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뭐 동의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이 5장과 7장에 나와서 동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와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게 챗 GPT로 전노의 돈과 무게에 대한 고찰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챗 GPT 꽤 쓸만하다. 꽤 쓸만하고 이렇게 뭡니까 모르는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100% 신뢰하면 안 된다. 예. 정반대되는 100% 반대되는 답을 할 때도 있으니 계속 질문과 의문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냐 봅니다.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제가 읽고 나서 제가 뭐 이렇게 원본 이게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원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 텍스트 원본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예일 대학의 사이트 가가지고 텍스트를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 번역 잘하시는 분이 번역된 책을 내시면 좋은데 이 책을 내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 많이 팔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번역을 출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제가 했던 노력을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텍스트 원본을 좀 이렇게 1705년도에 발간된 책과 같이 좀 모양을 만들어서 읽기 쉽게 PDF로 변환해서 한번 이게 사이트에 책을 파는 사이트에 무료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그냥 이 원본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할 수 있도록 올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번역이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읽을 만한 내용으로 좀 따듬어서 한번 올리고 싶은 도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뭡니까 제가 이게 존 노의 돈과 무역에 대한 고찰을 읽고 나서 챗 GPT의 도움을 받고 나서 이렇게 느낀 점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